클럽하우스라는 애플리케이션인데 보통 클럽하우스 하면 저부터도 그 골프장에 설치되어 있는 그 휴게시설을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요즘 이 클럽하우스가 상당히 인기가 많고 뜬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클럽하우스가 새로 나온 SNS 서비스인데 네. SNS가 인터넷에 이제 글을 올리고 다른 사람들 댓글 달고 소통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네. 처음에는 문자, 텍스트로 시작을 했죠. 최근에는 사진을 주로 올리는 SNS도 등장했고, 네. 그다음에 요번에 등장한 클럽하우스라는 것은 이 대화를 하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 네. 실시간으로 대화하는, 그리고 남이 대화하는 걸 들을 수 있고 생전 처음 보는 사람 방에 들어가서 내가 발언도 할 수 있고 라는 것인데, 이게 굉장히 인기를 끌면서 외산 특정 휴대폰에서만 쓸 수 있는 SNS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제한적인 거잖아요. 쉽게 접근할 수가 없는 것인데, 심지어 초대장도, 그러니까 이제 아무나 가입할 수 없고 초대장을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고 폐쇄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젊은 층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화제를 모으면서 미국에서도 인기를 끌고 한국에서도 지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아니 사실은 죄송합니다. 저는 잘 모르는 것이어서 오늘 이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조사를 해봤는데 뭐 설 연휴 기간 동안 젊은 층에서는 정말 폭발적으로 이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건지 사실 궁금한 부분도 있고 또 유명인들도 적극적으로 뭐 연예인들, 기업가들도 이 앱을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떤 대목인지 궁금해요. 얼마 전에 클럽하우스가 화제라면서 우리나라 언론 매체들이 기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내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 기사를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많이 본 것 같은데,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또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이게 요즘에 떴다라고 하면 또 굉장히 쏠림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그래서 까만색 롱 패딩을 누가 입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일제히 까만색 옷을 입고 그런 현상이 있는데, 지금 클럽하우스가 그 유행을 탄 것 같고, 그러니까 처음에 보도가 어떻게 나왔냐면 일론 머스크라든가 미국의 유명 인사들이 네. 클럽하우스에 가입해서 이걸로 소통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핫한 서비스구나, 그렇게 인식이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유명 연예인들도 이거를 쓰면서 이제 소통을 하기 시작하고, 또 이게 여기저기서 그 연예인뿐만이 아니라 펭수라든가 뭐 박망예 할머니, 이런 유튜버들도 여기서 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도 나오고. 네. 그리고 이제 사람이 최근에 원래도 소통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최근에 이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더 강해졌잖아요. 그런데 이 텍스트로만 소통하는 것은 조금 답답한 느낌이 있는데, 네. 이거는 말을 직접 할 수 있는 거니까 좀 더 친밀한 느낌도 들고, 이걸 통해서 그 어떤 전문 정보를 직접적으로 전문가들한테 받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기를 많이 끄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많이 쓰고 있는 카땡이라는 그런 SNS 서비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그 대화방이 있는데 이거를 말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로 하는 사람들 가운데 유명인들이 참여해서 이 대화를 이끌고 여기에 또 참여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또 듣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뭐 어떻게 보면은 라디오인데 뭐 쌍방향 라디오 또는 다방향 라디오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이렇게 목소리를 그리워하게 되는 것, 뭐 복고의 유행이 다시 오는 건가 싶기도 한데, 문제는 이 앱이 폐쇄성이 강하다고 합니다. 앱을 깐다고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초대장이 있어야만 되는데, 이 초대장 그러다 보니 뭐 돈을 주고 사겠다, 뭐 돈을 받고 팔겠다 이런 얘기까지 오간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또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는 얘기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라디오라고 생각하면 신개념 라디오가 나왔나? 네, 네. 나도 드디어 라디오에서 단지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말도 할 수 있게 된 것인가?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라디오가 아니라 SNS라는 관점으로 보면, 네. SNS라는 건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소통을 처음에 하려고 나온 건데, 이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장을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폐쇄적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발언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아무나 또 발언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라는 미국의 유명인이 방을 만들었는데 네. 한 방 안에 5,000명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순식간에 5,000명이 가득 차죠. 그리고 그 방이 중계가 되고 다른 사람들 또 보고 몇만 명이 듣는데, 그걸 몇천 명, 몇만 명이 일시에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 발언권을 얻기 위해서는 누군가한테 그 권리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네. 누군가는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누군가는 그걸 받고 뭐 기다리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결국 애초 SNS의 수평적인 소통이 아니라 수직적인 위계관계가 만들어진 그런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안에 그들만의 리그에 들어가기 위해서 누군가한테도 초대장을 부탁을 해야 되고 지금 초대장이 돈 지금 가격 얼마에 거래도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애초 SNS의 취지에서는 좀 벗어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이게 음성이 녹음되는 게 아니라 실시간 대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날아가 버리는 거죠. 텍스트 네. 같으면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책임 있는 얘기만 해야 되잖아요. 텍스트로 남길 때는. 그렇죠. 근데 이거는 한 번 대화하고 날아가 버리고 저장 기능도 없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책임한 이야기들이나 가짜 정보 이런 게 또 흘러다니는 온상이 될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좀 걱정이 되는 대목입니다.